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전 세계에 불어닥친 감염병 사태는 각국의 위기관리 능력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특히 그간 선진국으로 분류됐던 일본은 아주 수준 낮은 방역 역량을 보여주었는데요. 실제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게 정말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NHK에서는 일본에서 감염병 확진 후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증상이 갑자기 나빠져 목숨을 잃은 이들이 최소 500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병상 부족 문제 때문에 경증 환자는 집이나 호텔에서 요양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상태가 악화하는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자택 요양이지 결국 의료 붕괴에 따른 환자 방치에 의한 사망 사례라고 봐야 합니다. 백신 상황은 더욱 참담합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만든 대규모 접종센터에 황당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세금을 들여 대규모 접종센터를 만들었는데 백신을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한산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일본 방위성 집계에 따르면 도쿄 접종센터는 이달 14일부터 27일까지 접종 가능한 14만 명 중 11만 명분의 계약이 비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4만 명 중 11만 명이 맞았다는 게 아니라 11만 명분의 예약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오사카 센터에서도 7만 명 중 5만 명분의 예약이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물량은 충분한데도 정작 예약은 정원의 20에서 30%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건 융통성이 부족한 일본의 방역 행정 때문입니다. 아직도 백신 접종 대상자를 65세 이상 고령자로 한정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도심 한복판에 있는 대규모 접종센터는 전철을 몇 번이나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거동이 힘든 고령자들에겐 매우 불편합니다. 여기에 백신을 굳이 맞지 않고 버텨보겠다는 일본인들 특유의 고집까지 더해지면서 백신 접종률이 바닥을 치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백신이 있어도 제대로 접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백신은 관리 부실로 폐기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본 전역에서 폐기된 미사용 백신은 7,000회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을 못 쓰고 버리게 된 이유 대부분은 관리 부실이었는데요. 실제 후쿠오카현 오무타 병원과 고베시 집단 접종장에서는 저온 보관이 필요한 화이자 백신을 상온에 방치해 1,000회분씩 폐기됐습니다. 도쿄 미나토구 집단 접종장에서는 생리식염수로 한 차례 희석해 놓은 화이자 백신을 다른 관계자가 다시 희석해 12회분이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국가 의료기관에서조차 백신이 미숙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백신이 있는데 맞추지 못하고 내다 버리는 상황. 이쯤 되면 일본의 백신 상황은 코미디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일본의 방역 코미디에 정점을 찍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에서 실제 멜론빵으로 만들어진 식용 마스크가 출시된 겁니다. 해당 마스크는 합성이나 장난이 아니라 실제 출시된 제품으로 비말 차단 테스트까지 거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회사 더 라보가 멜론빵 전문점과 협력해 개발한 마스크빵을 최근 출시했습니다. 마스크빵은 실제 멜론빵으로 만들어졌으며 빵 냄새를 계속 맡고 싶다는 대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개발됐습니다. 멜론빵에 있는 고밀도 빵 섬유 덕분에 시판 마스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비말 차단 기능을 갖췄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 측은 제품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마스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빵을 너무 많이 먹으면 성능이 감소할 수 있다며 마스크 바깥 부분은 먹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멜론빵을 마스크로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일본 당국이 제정신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마스크는 방역의 필수 요소로 불릴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스크를 가지고 장난스러운 상품이나 개발하고 있으니 일본인들이 방역에 대해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면 일본과 다르게 한국의 마스크는 차원이 다른 품질과 성능으로 전 세계적인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한국산 KF94 마스크 구매가 늘고 있는 것인데요. 뛰어난 성능과 착용감으로 입소문을 타고 미국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스크 착용 권고와 더불어 미국 내 감염병 전문가들이 한국산 마스크를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마스크를 착용해 생명을 구하자는 글을 올리는 등 마스크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분위기에 맞추어 감염병 전문가, 의사들은 적극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추천하는 건 바로 우리나라의 KF94 마스크입니다. 실제로 미국 감염병 전문가들은 한국산 KF94 마스크를 쓰라고 콕 집어 말합니다. 감염병 전문가인 페이글딩 하버드대 교수는 가장 좋아하는 마스크는 한국산 KF94다. 마스크 내부 공간이 충분해 말할 때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라고 극찬했습니다. 이 글은 SNS에서 1000회가 넘게 공유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는 한국산 KF94 마스크를 한국에 직접 주문해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페이글딘 교수는 이전에도 트위터에 수차례 비슷한 글을 올렸을 정도로 KF94 예찬론자입니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포프도 정말 좋아하는 마스크라며 한국의 KF94를 추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한국 KF94, 미국 N95, 중국 KN95 마스크를 비교하며 KF94는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한국에서 인증된 마스크다. 훨씬 편안하며 아이들에게 적합하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한국산 마스크 열풍이 높아지자 가짜에 유의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컬럼비아대 감염병 전문가 모스 교수는 NPR과 인터뷰에서 KF94를 추천하며 중국산 짝퉁도 많으니 반드시 한국에서 생산한 KF94 마스크를 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KF94를 강추하는 이유는 비슷합니다. 성능이 좋으면서 구하기 쉽고 착용감이 좋은데 가격까지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SNS에선 미국인들의 KF94 마스크 인증 사진이나 후기가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가성비는 KF94가 최고다. KF94를 써보니 너무 좋아. 박스로 구매해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성능이 훌륭하고 숨쉬기가 편안하다. 중국산 마스크보다 믿을 수 있다. 사이즈가 아이들이 착용하기 적절하다는 등 예찬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도 한국산 마스크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을 순방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하마드 바레인 국왕은 내가 쓰고 있는 마스크는 한국산이라며 한국산 마스크가 가장 좋은 품질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뒤이어 하마드 국왕은 한국의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며 일본을 추월한 분야도 이미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으로 들었다. 바레인은 한국과의 협력을 바라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는 한국에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국왕이 직접 한국산 마스크를 쓰고 나와 한국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는 언급을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방역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벌어지자 미국은 물론 유럽 국가들까지 한국과 일본의 정반대의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프랑스는 최근 발표한 여행 가능국 명단에서 한국을 감염병에서 안전한 국가로 판단했습니다. 프랑스는 감염병 확산세가 약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없는 국가는 초록색, 확산세가 강한 국가는 빨간색, 나머지 국가에는 주황색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초록색 등급으로 백신 접종을 마쳤으면 프랑스에 입국할 때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고 자가격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이한 것은 일본도 초록색 등급에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낮은 단계로 낮추었습니다. 미 국무부의 여행 권고는 4단계로 1단계인 일반적 사전 주의는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하향 조정한 것은 지난해 11월 2단계 지정 이후 6달 반 만으로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에 대해 여행 보건 수준 1단계를 발령했다며 감염 수준이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는 3단계 여행 재고 국가로 단계를 조정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가 위험이 매우 높음에서 높음으로 한 단계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감염병 사태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실력 차이는 전 세계에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도 일본이라는 국가의 시스템이 이 정도로 낙후되고 무너진 상태였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앞으로 방역뿐만 아니라 기술과 경제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서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